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지역에서 해법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약이나 정책 대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완주군이 고교 방과 후 수업을 맡을 학원을 선정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밝힌 뒤 해법과 대안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자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은 이지현 기자입니다.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지 50일이 넘도록 정부와 정치권, 전라북도의 해법은 늦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이기 지역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미 많은 이 하청업체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희망퇴직하는 노동자가 자살을 하는. 보다 못한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GM 사태 여파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좀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지지 않겠느냐. 전라북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미래차 전진기지는 입지가 맞지 않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적인 활용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남이 개발하는 차를 생산하든가 생산 품목을 변경하든가 생산 관련된 교육시설로 쓸 수는 있겠다. 협력업체 업종 전환과 노동자들의 새 일자리 알선 지원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군산 경제가 상당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전직 서비스를 하더라도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 인력과 기술을 붙잡을 수 있는 대책과 태양광 발전 설비 산업 기지화 등도 논의했습니다. 지역 차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산업 정책 이런 부분에 다양한 어떤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전문 역량이 다 동원이 돼서 일정한 수준에서 공론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역 노동계 등은 GM발 고용, 산업 위기 극복 논의를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이어간 뒤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주 현장 실사에 이어 이번 주에 2차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경제장관 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특별지역과 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경쟁이 특히 뜨겁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정작 유권자들은 정책이나 공약을 살펴볼 기회도 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됐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인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이 SNS에 올린 홍보물입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당선 가능성을 묻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맞춰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전체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배점이 높아 두 후보 모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찍어달라는 내용만 있을 뿐 유권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나 비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인기투표에 그치고 있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열을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불안하잖아요. 후보들도 고민이 많아요. 문자 보내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깜깜이 공천 과정이 유권자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 후보는 어떠한 일을 했고 이 후보는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걸 제대로 알고 평가를 해야지. 익산 등 일부 지역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나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당에서는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 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완주군은 지역 고등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돕겠다며 학원을 한 곳 선정해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학원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학원 간판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왕래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스프 학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상주하는 직원도 없이 문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한전동에서는 컨설팅만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관공서 쪽에 지방에. 이 학원은 올해 5억 원이 넘는 완주군 고교 입시 프로그램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 완주군이 갑자기 입찰 참가 자격을 바꿨고 그 결과 이 학원이 선정됐다는 겁니다. 실제 완주군은 지난해엔 입시 전문 학원으로 제한했던 입찰 참가 자격을 올해엔 보습 학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네. 민원이 어느 주체가 어디였어요? 민원이 아마 였던 것 같아요. 고교 방과 후 수업을 돕는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모두 자격을 입시 전문 학원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비싼 쿵비를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양질의 업사진들이 구성되어 있는 학원들이 저희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학원은 당시 완주군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인터넷 강의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좀 이렇게 수업을 받자라고 해서 인재스쿨이 지금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원을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우리는 뭘 믿고 이 아이들을 그 선생님들한테 1년을 맡겨야 하는지. 완주군의 석연치 않은 학원 선정 논란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을 돕는 보훈섬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는데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여서 보훈섬기미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국가유공자 88살 홍영표 할아버지의 일상생활을 돕는 김모 씨. 김 씨는 국가보훈처 소속 돌봄 노동자인 보훈섬기미로 8년 동안 일하면서 중식비와 휴일상 등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명절 같은 데 껴있을 적에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요. 생활하는데 참 힘들어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비슷한 일을 하는 복지사나 이동 담당 직원과 달리 보훈섬기미들은 관련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훈섬기미 600여 명은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기간제 노동자였던 이 보훈섬기미들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 노동자로 바꿨습니다. 근무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라는 근로계약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들은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기미들의 업무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사용한 위치조회라고 해명했습니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문제 관리를 위해서. 전국 각지의 보훈섬기미는 1,400여 명. 이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주 시내를 흐르는 전주천과 삼천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10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주시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하천 둔치에서 놀던 수달 한 마리가 잽싸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밤에도 나타난 수달. 하천 인공 서식지에 설치한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전주 하천에서 처음 발견된 건 지난 2008년. 전주시가 지난해 6달 동안 조사해보니 전주천과 삼천에 수달이 최대 1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한 3권역 정도로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전주천 권역과 삼천 권역, 이 독자적인 세력권들을 형성하고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천 한벽교 일대와 중류 구간, 삼천과 만나는 지점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수달 보금자리를 비롯해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천 주변 개발 행위 제한과 보호구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그 산책로 출입 제한 등 그 보호 지정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전주 하천 주변에서 수달이 차에 치여 죽은 사고가 지난해와 올해에만 3건이 발생하고 하천 공사 구간 곳곳에서는 수달 흔적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항공 수요를 조사한 뒤 올해 안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2023년 이전에 새만금 공항을 완공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오늘 비정규직 170명을 정규직으로 임용했지만 급여와 처우 개선 문제는 결론을 못 내 당분간 기존 기간제 임금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나올 정부 임금 표준안을 참고해 임금 체계와 처우 개선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백제시대 고분인 익산 쌍릉 가운데 대왕릉에서 인골이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부터 발굴 조사한 결과 대왕릉은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의 굴식 돌방 무덤으로 확인됐으며 무덤 속 나무 상자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골이 봉안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골은 과학적 조사를 위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로 옮겼으며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피장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를 99.9% 거를 수 있는 세라믹 필터 제조 기술이 세계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의 공동 연구 결과 섭씨 900도의 고온에서 미세 입자를 태워 없앨 수 있는 질화 붕소 나노튜브 필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와 전자, 원자력,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고 바이러스 분리나 식품 정제 등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멤브레인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완주군 봉동읍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5,00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이 나자 주민 등 300여 명과 헬기 석 대, 살수차 7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도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부터 시작된 독수리 연습이 남북과 북미 회담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군사 연습을 중단하고 평화체제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